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감명 해보겠습니다. 사주는 무토입니다. 이민, 병호, 무자, 을묘. 이분은 이제 하지 이전에 태어나셨어요. 하지 이전에 태어나면 한 1년을 나의 사계절로 나눌 때 이제 하절로 봅니다. 그래서 이분을 하절생으로 수화를 살펴보면은 하절에는 이제 경금이라는 수원이 있어서 개수를 생해서 을목을 병화로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와 화를 무토나 진토가 있어서 중화하고 을목을 기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사주를 딱 보시면은 임수와 자수가 있지만 수원이 조금 부족하죠. 수원이 부족하지만 이제 하절 기제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절의 수화가 기제를 이루면 학문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이렇게 병화 계수가 있는 가운데 또한 정화 임수를 만났죠. 이렇게 그래서 정화와 임수를 만나면 이 계수와 병화와 정화 임수가 만난 것을 우리는 통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가 지식을 쌓아서 학문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교화하고 인도하고 이런 거보다는 정화임수라는 이런 사회적인 활동, 사회적인 실천 또는 뭐 산업화 이런 거 이론을 내가 배운 이론을 현실과 이렇게 접목시켜서 중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통섭이라고 이렇게 이름하기로 하였어요. 근데 이 사주를 보시면 병화 계수의 수원은 부족하고 정화와 임수로 보면은 인화는 많죠. 그러면 이제 목으로 인화가 더 많으니까 이 사람의 사주는 정화 임수에 더 적성이 기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이나 학문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지보다 활동이라는 것이 활동에 대한 의지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보다는 산업적인 적성이 더 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그 대운을 쭉 쓴 것은 이제 경자대운에 경금이 이렇게 수원이 되고 그러면서 이 수원이 하절의 기제에 그 수원의 뒷받침을 해서 이제 이게 금생수가 되고 있다는 것. 그죠? 그러면 이러면은 이제 이 사주 자체에 하절의 기제가 조금 부족했다가 경금을 만나서 경금이 수원의 뒷받침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금생수를 하게 되면 다시 하절의 기제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래 재능은 있었는데 여건이 잘 안 돼서 거기다가 이제 여자분이시잖아요. 애가 이제 자녀가 3명이 있어요. 그럼 그 자녀를 다 키울 때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잘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녀가 다 장성을 해서 경자년에 하절기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이분은 여러분 보시면 갑진대원의 좋은 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명문대 국문과를 나오셨어요. 서울의 아주 좋은 대학교 국문과를 나오시고 그러면서 일을 하셨는데 이제 작가 일을 하셨어요. 대필 작가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늘 마음에 이제 드라마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병화가 있잖아요. 병화가 있으면 편인이니까 드라마를 잘 쓸 수 있는 자질과 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재능은 있는데 드라마 보면서 하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몰입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거죠. 자식도 키워야 되고 근데 지금 현재 자식이 다 장성해서 이렇게 큰 부담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분이 드디어 경자대우부터 드라마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절기제. 내가 좋은 드라마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감동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금 마음에 와닿게 교훈을 주고 싶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절기제로 작용을 합니다. 격을 보겠습니다. 격을 보시면 지금 무토가 5월에 병화가 투가 나였죠. 그러면 편인격입니다. 네, 편인격이 근이 없죠. 자,
편인격이 지금 이제 일가는 허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인 자체의 격은 인목의 생을 받고 예, 인오 화국을 이루니 예, 편인은 주관하고 왕합니다. 그래서 편인이 왕입니다. 편인이 왕하고 이렇게 예, 국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은 편인격이 왕하면 우리는 편제로 편인 제화해야 합니다. 편인으로 제화, 편제로 편인 제화해야 합니다. 편제. 그런데 편제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편인 제화를 하니 우리가 편인 제화하면은 이제 매일 외울 때 활인공덕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에 적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활인공덕하는 직업을 선택한다. 사람을 살리고 네, 사람을 가꾸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게 되게 교화, 가르치는 사람, 학자 또는 작가의 일도 편인 제화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이제 편인에게 꼭 필요한 편관이 있죠. 그래서 편관이 있기 때문에 편관, 살인상생입니다. 네, 살인상생은 편관, 편인의 살인상생은 매일 하는 조사, 정보, 분석, 심의, 감사, 감찰 분야의 적성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분은 편인격이니까 이제 정보를 조사하고 그것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러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필 작가예요. 그래서 대필 작가를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주가 편인격인데 정관도 있어요. 이렇게 편관이 있고 여기 정관이 있죠. 그래서 정관이 관설을 합니다. 관설. 편인이 있어서 정관을 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재생관세를 해야 됩니다. 재생사를 해야죠. 다시요. 편인격인데 정관이 있다. 그러면은 관이 설된다. 관이 설되니 관을 보필하기 위해서 재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재생사를 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일간이 근약하죠. 그러면 이렇게 제극인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극인하고 재생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극인, 재생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제극인하고 재생사를 해야 하니 좋은 표현을 하더라도 편인이 천간에 투관하였으니까 많은 인연을 책임져야 하고요. 근약한데 제극인이 일어나니까 항상 동국적, 경제적인 궁핍을 느끼고 그 경제적인 공공함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가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편인격이 제극인하고 재생살하니 네, 인연을 책임지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살기는 힘들고 그러면서 본인이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분의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 재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분은 남편은 그렇게 특별한 직업을 다시 갖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가 셋이니까 이분이 열심히 일하고 글 쓰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원국에 이제 이렇게 관살이 태왕하잖아요. 관살이 태왕하고 계묘, 임인, 대운에 이제 또 관살을 만나니 더욱더 관살이 태왕하고 그리고 제극인이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이제 되게 어렵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생활의 부담을 계속 여태까지 지고 살으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신축 때문에 신금이 이제 갑을목 중에 을목을 탁 자르니까 결국은 이제 부부가 갈라서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신금이 관살을 잘라낼 정도의 이제 그 능력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관을 탁 자르면서 관살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꼭 상관경관에서 이혼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단 이 관살의 힘겨움에 대해서 이제 신축대운부터 신금으로 을목을 절제하는 능력을 자기가 대항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자대운의 하절의 수화기제를 수원을 만난 것이죠. 이제 수원을 만났으니까 금생수 수생목 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어려웠던 그런 힘겨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식신, 생재, 재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생수 수생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신생재, 재생살, 재생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경자대운부터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하절의 기제를 제대로 이루어 보겠다는 그런 정신력을 가지게 되신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억부를 보시면 억부를 탁 보시면 여러분 원국의 관살이 강입니다. 관살이 지금 너무 계절적으로 강이고 약은 일간입니다. 원래 일간을 약으로 잘 안 보는데요. 관살이 강, 일간이 약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간의 상극이 심하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게 관살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관살을 강으로 보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관살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거죠. 왜냐? 식상이 없어서. 그래서 관살에 대한 일간의 대항력, 식상이 없고 또 일간이 근이 없고 그러면서 관살이 태왕하니까 이때는 사주 전체로 지금 무토인 일간을 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억용은 식상입니다. 그래서 억용신은 식상, 예, 금이죠. 그 다음에 부용신은 네, 화입니다. 그러면은 억용신 식상이 없어서 경제적인 안정, 그 다음에 직업적인 성취가 그다지 훌륭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신축 대운부터는 신축 경제학 그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이제 인정받는 작가로 성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걸려서 인정받는 작가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용신은 있으니까, 부용신 인성은 있으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하는데 제극인을, 임수가 있어서 제극인을 겪으니 이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다. 부부가 갈라섰으니까요. 그렇지만 경자, 그 다음에 뭐 기해, 무술 이렇게 오겠죠. 그럼 이 앞으로 남은 대운은 인성을 살리는 대운이니까 다시 가정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식상 대운이 이렇게 오니까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들도 많이 해결이 되고 경제적인 안정도 경자 대운에는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편인재화라고 할 때 항상 뭐 활인공덕하는 업중에 작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 작가로 유명하신 분들은 전부 다 편인이 천간에 두간에 있어요. 또 관살이 너무 태왕하니까 재가 설됩니다. 재설에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재극인이 심하고 신축대운에 이제 상관, 경관하여 이럴 때는 신축대운은 자녀가 막 이게 자기의 역할을 자기 그 활동을 잘 못하는데 경자대운이 되면 상관경관이 아니라 상관생재잖아요. 상관생재 재생관이니까 자녀들 모두 다 자기가 생각하던 그런 것들을 다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자대운은 자기 자신도 자기의 그 타고난 수화의 기제를 이루는 그런 운이고 금생수 수생목 되니까 식상생재, 식신생재, 재생관으로 흘러서 자녀들이 또한 잘 되는 그런 대운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무토 감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